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학교를 잘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다 마쳤고, 개강을 하다 보니까 어제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기절해서 잤고, 오늘 간단하게 루틴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지금, 새로 계획할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신나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찾는 여행, 매혹 같은 뇌과학, 흰색, 황금색, 파란색, 검은색, 옷과 투명 고릴라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왜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위지와 무관한 플루세보와 나보다 높은 우리는 어떻게 자신과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일단 서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찾는 여행, 매혹적인 뇌과학. 당신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별로 안 궁금해요. 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 네, 그래서 얼른 두뇌 스캔 기기를 준비하고 서둘러 실험 참가자. 오케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실험한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애인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니까요. 당신은 사랑하는 애인과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척 궁금할 것입니다. 실은 당신의 애인에게 미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애인을 신뢰하나요? 이게 뭐죠? 오케이.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나요? 오케이. 당신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를 벌어주고 싶은가요? 잠시만요. 창문을 좀 닫아야겠어요. 이게 스크린이 눈이 부셔가지고 아니 어제 학교 갔다 온다고 책을 안 읽었는데 되게 뭐랄까요, 책을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읽는 듯한, 몇 년은 너무 심했다. 엄청 오래간만에 읽는 느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루만 안 했는데 엄청 그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나요? 당신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에게 벌을 주고 싶은가요? 당신은 외국인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외국이 없는 곳에 살고 싶나요? 당신의 애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상할 수 없어요. 안심해도 좋습니다. 두뇌 스킨 기기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두뇌 스캔 기술이 노랗도록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는 동안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의 극히 일부분만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뇌과학의 최신 발견들에 줄곧 매료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동일한 사안이나 사물을 서로 다르게 지각할까요? 이런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것일까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신론자들과는 다르게 볼까요? 예를 들어 인종차별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가상현실 속에서 이 책을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각과 생각 중에 가장 매혹적으로 여겨졌던 그런 특성들을 간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해명을 추구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자신은 어떻게 가능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해명 말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뇌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낸다.
각자의 뇌는 살아가는 동안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선호하는 것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뇌를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관해 어떤 인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상을 보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삶은 늘 앞으로만 나아가고 시간을 되돌려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다음 우리의 뇌에게는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수많은 정보들과 쉴 새 없이 맞닥뜨리는 새로운 상황이 가능한 한 잘 적응해야만 하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은 온갖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연습들이 거듭되고 나서 우리는 차츰 각각의 음들이 서로 다른 악기들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니다. 제가 오늘 읽고 싶은 책은 아니고 그냥 뇌과학에 대해서 오케이. 절제서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경직성은 취약성입니다. 무형식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연해지는 법을, 날아오는 주먹이나 날씨의 현재 현실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를 하나의 정해진 접근법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통제는 종신형이 아니고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행동에 옮길 자기 절제가 없이는 정의와 지혜는 전혀 실현될 수 없고 심지어 무가치하다고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유일한 길은 자기 절제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숙고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진리를 기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본 미덕은 인격, 훌륭하고 굳건한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보석이 드러날 것이다. 결정적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보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절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는 것이다. 자기 절제. 오직 글을 써야만 작가가 되고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써야만 훌륭한 작가가 되듯이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명된다. 자기 절제.
유일한 길은 자기 절제입니다. 미덕을 말하기란 쉽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책의 책장들 위로 순조롭게 흘러갔고 수세기 동안의 시와 문학과 기억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쓴 의도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데 쓴 시간은 단순한 영이 아닙니다. 철학이란 글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에 답하고 헤라클레스의 선택에 맞먹는 우리만의 선택. 갈고 닦는 것이다. 살아가는 삶. 이걸로 할까요? 파란색? 요거?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냥. 짜잔. 네, 자기 절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에서 기인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행동. 그들의 미덕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의 미덕은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영원히 홀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미덕을 가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동을 추가하는 것, 그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이므로 이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케이. 침묵에 한번 자기 절제. 자기 절제 좋을 것 같아요. 침묵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체 없이 덤벼들기. 사소한 습관. 반복이 주는 복리 효과.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 그거 없나요? 갑자기 또 힘이 쭉 떨어져요. 몰입한 사람은 성과를 계산하지 않는다. 맞아요.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몰입의 축복. 화를 잠재우는 법. 중독과 몰입의 차이. 영혼. 되게 긴 책이네요. 절제 파급 효과.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 마지막 부분이구나. 오케이. 사실 오늘은 그냥 쭉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사실 이 책을 다 읽긴 했는데 반복이 주는 복리 효과. 너무 예시가 많아가지고 네, 괜찮아요.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야구 선수가 죄송해요. 차분하게 아이린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젊은 야구 선수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매일 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젊은 야구 선수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매일 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말 아니 제가 진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대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석에 설 수 있는 다음 차례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항상 대단한 것은 아니고 매일 잘할 수는 없다는 것.
즉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뜻하고 도저히 이럴 기분이 나지 않고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끝없이 나타나는 날들을 견디는 그 능력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제력 없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더해갑니다. 하루가 쌓여갑니다. 숫자는 하나하나 쌓인 것이 큰 수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흥미로워진다. 숫자. 사소한 습관, 지체 없이 덤벼들기. 온 힘을 다해 덤벼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동료나 가족이 필요할 때 언제나 그들 곁에 있어주려는 신뢰를 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들이 상황의 긴급함을 거듭 반복해서 재촉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더 나아지도록 목표에 도달하도록 자신을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덤비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경기를, 그 대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체 없이 달려드는 것은 미래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지, 언제 누군가가 지켜볼지, 언제가 마지막 시도가 될지, 언제 느긋함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것이다. 참. 천천히 서두르기,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꾸물거리거나 미루거나 느릿느릿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달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경로에는 규칙적인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서두르는 사람, 효능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 사소한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 능률적이지 않습니다. 빨리 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항상 최고는 아닐 뿐입니다. 군대에서는 느린 것이 순조로운 것이고 순조로운 것이 빠른 것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아, 그래요? 제대로 하면 빨리 된다. 너무 빨리 하려 하면 제대로 안 된다. 지체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과 천천히 서두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항상 균형, 중용, 조화, 밸런스. 늙고 걸음이 느린 경주마는 바위였습니다.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없는 바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천히 서두르는 것입니다. 에너지에 절도를 더하고 노력을 정확히 계산하며 열의에 통제력을 더합니다. 천천히 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임무뿐 아니라 근력운동에도 달리기와 글쓰기에도 적용됩니다. 일에 덤벼들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잘 해내는 사람에게 서두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연습의 결과는 탈진하고 뼈가 어스러지고 영혼이 갈린 듯한 세 가지 느낌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힘이 솟고 몸이 강인해지고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발전과 연습은 동의어입니다. 연습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이 없으면 연습은 무가치합니다. 그 힘겨운 노력 속에는 자유와 자신감도 들어 있습니다. 그 힘겨운 노력 속에는 자유와 자신감도 들어 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 느끼는 환희가 있고 제2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힘겨운 노력 속에는 자유와 자신감도 들어있다. 몰입 상태에서 느끼는 환희가 있고 제2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결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차분한 평온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도 있어요. 그 힘겨운 노력 속에는 자유와 자신감, 몰입 상태에서 느끼는 환희, 제2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리듬, 그렇게 연습한 결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차분한 평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도. 자, 그 힘겨운 노력 속에는 자유와 자신감도 들어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 느끼는 환희가 있고 제2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결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차분한 평온이 있다. 너무 오늘 왜 이렇게 글이 전부 다 잠시만요. 카페에서 이 글을 오늘의 배움에 한번 붙여보려고요. 몰입한 사람은 성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는 일에 관해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쨌거나 생각만 하고 앉아있을 때는 그냥 가서 쓰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또 오늘의 배움에 한번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신기하긴 하네요. 어제 경험을 통해서. 볼까요? 그래서 글이 술술 풀리지 않은 날도 있고 감정적 상처로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글을 쓰는 오츠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츠가 하루를 다르게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일 자체가 보상입니다. 일이 주는 기분 그 자체 말입니다. 일은 고문이면서 또한 천국이며 구슬땀을 흘리게 하지만 경이로운 구원을 내려줍니다. 일 자체를 보상으로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투덜거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음악계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오랜 생활 동안 연주를 놀이, playing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게 일한다는, 특히 힘들게 일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글쓰기와 가르치기는 내게 언제나 아주 풍성한 보상을 주기에 나는 그 일들을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삶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종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가슴에 줄을 차고 들판으로 뛰어나가게 하는 짜릿한 흥분을 따라갈 때 빨리 시작하고 싶고 목표를 붙잡고 싶은 그 충동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런 다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한다고 인정받게 될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 그 자체에서 얻는 그 기쁨의 여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오늘 독서하고 글 적고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잘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 아이린님.